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자, 8주차 1강 사이버 강의 시간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실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7주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에 실제해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수시고사 이후에 실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에 학습한 내용 프로그램 계획서에 관하여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시된 내용이 우리가 프로그램 실제에서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 포함해야 될 내용 10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의 필요성, 목적과 목표, 개요까지, 또 일정표, 프로그램 단위 프로그램 내용, 한류계획, 평가계획, 사업비 총괄표, 사업비 산출 내용, 이 최소한의 이제 1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제시해 놓은 게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10가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참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해야 됩니다. 참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라는 것은 참여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잖아요. 이제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해야 된다. 우리 요구 분석법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그 가운데서 사회지표 분석 및 기타 통계 자료 활용법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개별로 과제도 제출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사실의 근거, 즉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해야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참여 청소년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이 아닌, 이제 어떤 대상이 이제 명확하게, 예,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게 중학교 연령대 청소년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이든, 뭐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청소년이든, 또 남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참가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해야 됩니다. 자, 대상 집단이 원하는 욕구 또는 문제점, 상황이 잘 설명이 돼야 되죠.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본 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본 활동의 전체 지향병을 설명해야 된다. 아, 기사 논문 통계 객관적 근거가 한 개 이상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근거 자료로는 뭐 기사, 논문,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출처는 필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그에도 뭐 본인이 뭐 연구한 자료라든지 얼마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법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 자료로 근거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배경을 기술할 때는 논문이나 기사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발달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작성을 권장한다. 예. 여기 이제 전체를 간통하는 내용은 이번 슬라이드 전체 간통하는 내용은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와 문제점 그게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하여 작성 예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른 시간에서도 소개했던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예시입니다. 개인주의 심화와 야외 체험 활동 기회가 저하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흥사단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1번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제 제시된 기사입니다. 자,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문에 중학생의 30%가 그렇다고 답했고, 또한 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왜곡된 자본주의에 매몰돼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자료를 이제 두 번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의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자 연수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김소희의 논문 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이제 자연권 수련 시설에 이루어지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생활 효과성, 즉 팀 협력에서 참여 전보다 참여 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연권 수련 시설에서요, 수련 활동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외적 중심 통제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외적 중심 통제력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이제 통제력인데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적 중심 통제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시되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하여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통하여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세 가지를 통해서 앞서서 개인주의 심화와 야외 체험활동 기회가 저하되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모습을 제시했고 또 청소년 수련활동 효과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할 때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단계인데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야외 체험 활동 기회가 부족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모험심을 함양시켜 전인적인 성장을 돕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제 필요성을 기술하시는데 이제 목적과 항상 프로그램 목적과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목적 보면은 개인주의 이 현상의 심화와 야외 체험 활동 기회가 저하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목적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 수련 활동 필요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목적과 연관되어 기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프로그램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과 추진 배경의 필요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추진 배경 필요성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프로그램 목적과 연관돼서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프로그램 목적은 항상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돼야 된다는 거. 여기 있는 이제 참고 문헌은 출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각주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술하실 때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는데 너무 과도한 인용은 삼가하고 즉 도표나 그래프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사용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시된 자료는 2020년 청소년 통계 자료인데요.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건데 남학생 청소년보다 여학생 청소년이 스트레스가 더 높고 자, 우울감도 역시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청소년 통계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하실 때 이와 같은 자료를 인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 이제 드린 거니까 너무 과도한 인용은 삼가하시고 적절하게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목적과 프로그램 목표, 세 번째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이미 이 목적과 목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목적과 세 번째 프로그램 목표 기술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목표가 작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되죠. 한 문장으로 기술이 되죠. 긴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목적 기술할 때 이 상황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상황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시가 됩니다. 자, 목표 기술에는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순으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상황에 있는 뭐뭐 통성선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떻게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 기술 방법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 프로그램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짧은 한 문장으로 인지적인 또 정의적인 신체적인 행동 변화에 대해서 기술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개의 문장에 두 개의 이상 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시를 든다면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한다 이런 하면 안 되겠죠. 도전 능력을 함양한다. 그렇게 끝내야지 도전 능력을 함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한 문장에 두 개 이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기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목표 기술하실 때 바르게 한 문장으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목적 예시인데요. 여러분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순으로 작성하시고 한 가지 여기서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의도 부분이 이제 기대 효과잖아요. 기대 효과인데, 기대 효과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가. 그래서 여기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 효과, 협동심 및 모험심을 함양한다는 이제 단기적인 기대 효과를 같이 목적에서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하고 뭐뭐 함양시키고자 한다. 그렇지만은 목표에서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하는 한 문장에 두 가지 목표를 두 개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 이제 기술 예시를 드러났고요. 자, 팁을 좀 보겠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달성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측정에서는 가장 좋은 게 숫자시키고 계량화시키는 게 측정이 가장 쉬운데 프로그램 목표를 사실 모든 게 측정 가능하고 그렇게 계량화된 목표를 기술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그 부분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기술하려다 보면 목표 기술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측정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적인 부분하고 정기적인 또 운동적인 이제 변화에 대해서 행동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용한다. 이 팁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제시할 때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용하라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목표도 전체 프로그램 목표와 연결이 되죠. 그런 점을 이제 응용해서 전체 프로그램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별로 단위 프로그램 A, B, C, D. 자, 하나의 전체 프로그램에서 단위 프로그램 4개 있을 경우, 이 단위 프로그램별로 목표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 한두 개씩 목표가 다 있죠. 이 단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전체 프로그램 목표를 올려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그대로 올려서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 하나를 제시할 수 있고 또 B라는 곳에도 2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목표로 제시할 수도 있고 C하고 D의 단위 프로그램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전체 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뭐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위 프로그램 전체 4개를 했을 때 4개를 간통하는 전체 목표를 여러분들 설정해서 제시할 수도 있지만은 단위 프로그램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뭐 A, B, C, D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단위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 목표서 올려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개요에는요, 이제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기간은 뭐 활동 유형에 따라서 뭐 당일이나 또 숙박여행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물론 이제 비숙박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뭐 2회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표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 대상 및 인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어려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프로그램 일정표는 기본형 당일로 이루어지나 또 기본형인데
2얘기 이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숙박형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일정표 작성 요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으로 당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일정표를 보시면은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평가 및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뭐 마무리라 해도 됐고요. 뭐 마무리 및 평가 그거는 좀 정하기 나름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고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가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당일형과 또 회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기별로 또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일형, 기본형 당일형 작성 요령처럼 작성을 하시고 더불어서 회기가 늘어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얘기 이상 할 때도 오리엔테이션과 마무리가 들어가는데요. 뭐 1얘기 끝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2얘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마무리는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마무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 얘기를 실시할 때 간략하게 뭐 전체 일정이라든지 뭐 당일 일정이라든지 이 얘기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굳이 단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 얘기가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숙박형 여기 보면 이제 1박 2일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숙박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숙박형에서 주의하실 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단위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제시해야 될 것은 뭐 오리엔테이션, 미션 오리엔팅, 포레스트 어드벤처, 야간 추종놀이, 뭐 수로는 종국하기, 마무리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시해야 되지만은 뭐 그에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개인 위생 관리를 한다든지, 지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단위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표 작성할 때 이제 숙박형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점 반드시 단위 프로그램을 작성할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근데 식사하고 뭐 개인 위생 관리하고 취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단위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위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단위 프로그램은 내용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을 가진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뭐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단위 프로그램 활동 목표, 활동 인원, 지도자 전문성, 지도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유의사항, 활동 장비, 내용, 장소 등이 이제 기술되게 됩니다. 자, 일정표에 시간대별로 제시되어 있는 각각 프로그램별로 단위 프로그램 계획서가 이제 기술돼야 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하고 마무리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 자, 식사 시간, 뭐 취침 시간, 휴식 시간, 장소, 이동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위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돼야 됩니다. 여기서 식사 시간, 취침 시간, 휴식 시간 이런 생리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자, 단위 프로그램 내용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위 프로그램명, 단위 프로그램 목표, 활동 인원, 지도자 전문성, 지도 인원, 유의사항, 활동 장비, 활동 내용, 활동 장소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단위 프로그램 내용 보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기술할 때는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하긴 하더라도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이제 A라는 청지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개발을 안 한 청지사가 그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쉽게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운영을 해도 A라는 청소년 지도사가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도했을 때 결과나 또 B라는 청소년 지도사가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을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지도했을 때 동일한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결과가 다르고 그렇다면은 이 단위 프로그램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 지도사가 또 아니 누구가 진행을 하더라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술해야 됩니다. 단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기자재 수량은 참여 청소년의 수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을 계약해야 됩니다. 지도자 전문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도자 전문성 수준은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또 혹은 이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경력으로 제시할 시 발급 기간은 해당 기관장으로 제시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의 이제 시트로 제시를 하는데 더불어서 활동지도 이제 첨부를 하면 좋겠죠. 활동지가 없는 경우는 첨부를 안 하셔도 되고 활동지가 필요한 경우는 활동지를 이제 첨부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단위 프로그램 내용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제3자가 진행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기술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위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가는 자세한 또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 명이 들어야 되겠죠. 활동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목표는 이제 단위 프로그램도 목표가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은 대체로 한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활동 장비 품목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할 것인지 구분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도자의 전문성 수준 전문성 수준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다문화 지도 경력이 뭐 해당 활동 경력이 1년이면 1년 이상, 2년이면 2년 이상 그렇게 기술해도 됩니다. 지도 인원은 전문 지도자가 있고 보조 지도자, 활동 인원 수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제 전문 지도자와 보조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겠죠. 유의사항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유의사항. 활동 내용은 대체로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로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입, 전개, 마무리를 구분해서 단위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장소는 여기서 이제 활동 장소를 두 개를 기반하는데 뭐 청소년 수로면 땡땡 수로는 땡땡 수로는 뭐 세부 장소를 또 대강당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뭐 활동 장소 청소년 수련관은 먼저 적고 또 세부 장소로 뭐 다목적실, 동아리 방 이런 식으로 세부 장소를 기록하여 주시고, 자, 활동 장소는 유형은 실외인가 야외인가에 따라서, 자, 이제 실내하고 실외하고 야외를 좀 구분해서 다른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내는 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실내 밖으로 나가는 게 실내가 되겠죠. 땡땡 뭐 수련을 했을 경우 수련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였고 실외는 수련원에 있는 뭐 운동장이라든지 모험 활동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외가 되었고 또 수련을 완전히 밖으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외하고 야외를 또 구분해서 유형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 실제 작성된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명 미션 오리엔터이네요. 활동 인원은 30명이고 단위 프로그램 목표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협동심 및 모험심을 함양한다. 자, 오리엔터링 컨트롤 위치에 몇 가지 미션 카드를 제시하여 참여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린 내용인데 여기 있는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 활동 목표로 제시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활동 기자재가 작성 품목과 수량을 작성하고 뭐 보유인지 임차인지 구입인지 구분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 지도자 전문성 수준은 뭐 오리엔트링 상급을 가지고 있고 발급 기간은 뭐 오리엔트 연맹에서 사단법인 대한 오리엔트 연맹에서 발급한 걸 통해서 지도자 전문성 수준을 입증하면 되겠고 지도 인원은 전문 지도자 1명, 보조 지도자 2명, 유의사항 야외 활동 및 이동 시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유의사항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활동 내용은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제 구성이 되고 도입은 이제 뭐 전체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OT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도 하고 담당 지도자도 소개하고 조급 편성하고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 실제 이제 준비물도 지급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출발 순서를 정하고 자동적으로 출발한다. 실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도 잘 해야 되겠죠. 단위 프로그램 그날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주변 정리를 하며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장소는 이제 여기는 본 큰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청소년 세부 활동 장소는 오리엔텐상 활동 유형은 이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거. 네, 이제 단위 프로그램에서 도입 전개 마무리 이제로 활동 내용이 이제 기술되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 활동 장소는 본 활동 장소하고 세부 활동 장소를 구분해서 지시하고 활동 장소 유형은 실내인가 야외에 따라서 그 장소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 뭐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실외하고 야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활동지 오리엔터링 지도인데요. 자, 이와 같이 단위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활동지를 이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뭐 제시를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른 활동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활동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인데,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내가 10살, 4살 때는 아주 행복했었고, 10살 때도 행복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13세, 15세 이제 사춘기도 맞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대학교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 곡선 그래프인데요. 이와 같은 이제 활동지를 첨부하게 됩니다. 자, 7번째 한류 계획입니다. 한류 계획은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체계, 우리는 이제 한류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피드백이죠. 자, 한류 계획을 이제 도표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활용해서 한류 계획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시 후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요인을 개선하고 또 효과성을 따져봤을 경우 이제 미진할 경우에도 내용을 개선해서 한류를 시킵니다. 시켜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진행할 때 반영을 하게 되는 거. 이와 같이 도표를 이용해서 한류 계획을 이제 제시할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한류 계획을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경우죠.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를 설문지를 분석을 통해서 실시를 한다. 자, 설문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점수가 낮을 경우와 점수가 높을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점수가 낮을 경우 이제 만족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만족 요인을 개선을 하고 또 효과성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이 미진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한다. 그래서 한류 계획은 만족도와 이제 효과성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평가 계획에서 이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 도구, 즉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 설문 도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류 계획에서는 한류 계획을 제시하는 방법이 도표나 설명으로서 제시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도표나 설명 가운데 하나만을 이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류 계획은 굳이 이제 두 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 평가 계획입니다. 8번째 평가 계획인데요. 평가 계획에는 이제 평가 시기, 대상, 내용, 평가 도구를 포함하는데 평가 계획은 한류 계획에 적합하게 기술돼야 된다. 뭐 한류 계획에서 평가 시기를 종결 평가로 했다면은 뭐 종결 평가만 하시면 되겠고, 뭐 참가자 역시 참여 청소를 하고 종결 평가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로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준비할 수 있겠죠. 한류 계획에서 사전 평가라든지 중간 평가, 즉 과정 평가가 계획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도구도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전 평가, 중간 평가에 대한 평가 도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가 계획에 있는 평가 도구는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과제를 이제 수행하실 때 만약에 사전 평가를 하시면 사전 평가 도구를 준비하시고 뭐 종결 평가만 한다면은 종결 평가 도구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결 평가는 대체로 이제 뭐 종결 평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그램의 목적 혹은 목표와 연관된 만족도와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족도와 효과성 설문지는 이제 개별로 작성해도 되나 두 개를 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대체로 합해서 작성하죠. 하나의 설문 도구에. 자, 만족도와 효과성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만족도는 프로그램 자체 내용, 또 지도자 활동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입니다. 뭐 선생님은 친절했는지,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 청소년들의 흥미에 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활동 환경은 깨끗하고 편리했는지, 뭐 급식이 맛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효과성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효과성입니다. 자, 평가 도구는 프로그램 평가하기 위해 계획대로 준비된 설문지, 뭐 인터뷰 질문 등이 다 평가 도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종결 평가만을 평가시키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상 내용 평가 도구가 구성이 됐었는데, 자, 여러분께서 뭐 사전 평가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사전 평가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내용 평가 도구 등도 제시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사전 평가에 따른 이제 평가 도구, 뭐 사전 평가지, 뭐, 또는 가정 평가 했을 경우 뭐 출석부라든지 뭐 활동지 같은 거, 사후 평가지 같이 평가 도구를 평가 시기별로 평가 도구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주의사항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 중간 평가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평가 계획과 도구도 동일하게 계획되고 증빙되어야 합니다. 평가 도구 보겠습니다. 평가 계획에서는 계획에 따른 평가 도구가 이제 증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가 도구 한번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조사 그런 제목으로 평가 도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성별 들어가고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죠. 지도자 친절했는지, 식단, 숙소, 뭐 활동장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 뭐 비숙박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숙소는 필요 없겠죠. 뭐 식사를 안 할 경우에도 뭐 식단에 대한 만족도가 제시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평가 도구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변경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죠. 프로그램 이제 단위 프로그램 명을 그대로 제시를 해놓고 미션 오리엔테링 뭐 친구들 같은 뜻이 포레스트 어드벤처 해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2번하고 3번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고 4번 질문은 효과성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여기 설문 문항을
프로그램 목적하고 목표에 맞게끔 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여기 이 4번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에 따른, 특히 이제 목표에 따른 효과성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문항을 만든다는 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5점 척도로 이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이제 그런 설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사업비 총괄표는 자체 부담액, 후원 및 지원액, 참가자 부담액 등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하나로 표로서 제시해 놓은 게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우리가 재원을 충당할 때 자체 부담액이 있겠고 후원금 또는 기부금이 있겠고 참가자 부담액이 있겠죠. 이런 다양한 재원들을 하나의 표로서 정리해 놓은 게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사업비 총괄표였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보겠습니다. 자, 10번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사업비 총괄표를 통해 가지고 총 96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확보된 이제 예산을 지출 항목에 따라서 산출 내역을 정리해 놓은 게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 홍보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 구입비, 뭐 식대, 숙박비, 뭐 간식비까지 이런 항목별로 지출 항목별로 산출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 놓은 게 마지막 10번 산출 내역입니다. 자, 이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기본적인 틀, 즉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설계 실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시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퀴즈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